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하는 남자 알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토트넘 허스퍼의 다큐멘터리 All or Nothing의 세 번째 에피소드 No More Mr. Nice Guy에 대한 간단한 리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리뷰를 함에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첫째, 저작권 문제로 인해서 그 어떤 영상도 사용할 수 없었다는 점이고, 둘째, 이 영상이 리뷰다 보니 다큐멘터리에 대한 내용 스포가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내용 스포를 원치 않으시는 분은 이 영상을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리뷰이다 보니 주관적인 견해가 반영된다는 점을 사전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정적으로 가득한 복도. 그곳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 선수가 문을 열고 복도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소리칩니다. 어떻게 저게 레드카드야? 어떻게 저게 레드냐고? 제발 말 좀 해줘봐. 레드가 아니었어. 옐로우였어야 했다고. 그는 매우 속상해합니다. 납득할 수도 없습니다. 좌절감에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기도 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어보기도 합니다. 동행했던 스태프도 무슨 말을 어떻게 건네야 할지 알 수 없는 듯 먹먹한 표정으로 드레싱룸을 떠납니다. 홀로 그곳에 남은 그의 표정은 마치 자신의 현재 상황과 현재 감정을 스스로도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든 찬사를 한 몸에 받던 그, 수많은 축하와 찬사, 그리고 사람들로 둘러싸였던 그의 주변에는 지금 아무도 없습니다. 불과 2주 전에는 모든 것을 갖기도 했지만 반대로 한순간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비정한 세계 최정상 프로축구 리그. 혹자는 이 세계를 이렇게도 부릅니다. All or Nothing이라고 말이죠. 15일 전 토트넘은 홈에서 벌리를 맞이하게 됩니다. 해리 케인의 빠른 선제골로 앞서 나가는 토트넘. 이어지는 루카스 모라의 추가골. 그리고 드디어 그 골이 탄생하게 됩니다. 원더골을 넣은 손흥민 선수를 향해서 현지에서는 이런 코멘터리를 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특별한 골을 위해서 북런던이 기립박수를 보냅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당연히 기립박수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골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관중들이 자리에서 일어서기 시작했으니까요. 다큐 영상에서는 손흥민 선수의 측면 드리블 앵글에서 골대 뒤편 앵글로 전환하며 골 장면을 담아내는데, 손흥민 선수가 슛을 때리기도 전에 뒤편 관중들이 다들 우르르 일어서기 시작합니다. 다들 같은 마음이었겠죠? 하면서 나도 모르게 일어서게 되던 그 마음. 그 마음은 잠을 자고 일어나도 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음날 아침 9시 45분경 토트넘 훈련장인 호스퍼웨이. 아침 식사를 하는 곳에는 손흥민의 골이 2주의 골로 선정됐다는 스카이 스포츠 방송이 벽면 대형 화면을 통해 나오고 있습니다. 구단의 스태프 중 한 명이 손흥민에게 다가와 축하의 포옹을 전합니다. 그것은 마치 열광하는 팬의 포옹이 아닌 따뜻한 가족의 포옹과도 같았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스태프들과 어떤 인간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한편 식당에서는 무리뉴와 이야기를 나누는 레비 회장이 신난 아이처럼 여러 가지 표현으로 손흥민의 원더골에 대해서 계속 극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레비의 말에 단답으로 반응하는 무리뉴의 반응은 보는 사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게 만들 수도 있어 보이네요. 그러나 손흥민을 향한 한국 팬들의 반응은 여러 생각을 들게 만들지 않죠. 다큐에서는 스포티비에서 한국 중계진이 환호하는 방송 장면, 손흥민 선수에게 열광하는 국내 팬들, 손흥민 선수를 직접 보기 위해 런던까지 찾아오는 한국 팬들을 보여줍니다. 손흥민 선수는 그런 한국 팬들에게 정말 많은 에너지를 얻는다고 개인 인터뷰에서 말합니다. 그가 받는 에너지만큼 그가 느낄 책임감의 무게에 대해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밝은 표정을 지어주면서 말이죠. 다시 14일 후 알리가 드레싱룸으로 들어오며 물병을 바닥에 내던집니다.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선수들도 침통한 표정으로 들어옵니다. 런던 라이벌이자 챔스 진출을 놓고 4위 경쟁을 하는 첼시에게 토트넘이 전반에만 2골을 실점했기 때문입니다. 무리뉴는 말합니다. 첫 번째로 너희들은 빌어먹을 압박에 잘 대응해야 한다. 우리는 2대0으로 지고 있다. 그것에도 잘 대응해야 한다. 도망치려고 하지 마라. 거기에 맞서라. 두 번째는 믿음을 가져라. 너희가 믿음을 가지면 너희는 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믿으면 이길 수 있다. 더 잘해야 한다. 또한 우리는 경기를 다른 차원의 감정으로 이끌 필요가 있다. 이제 압박의 강도를 높이자. 우리에게는 한 골이 필요하다. 한 골 말이다. 80분이건 85분이건 한 골이면 경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다. 도망치지 말고 맞서라. 강한 압박을 해라. 파이팅을 요구하는 감독의 말에 손흥민은 동료들에게 박수를 치며 힘내자고 사기를 북돋습니다. 라이벌 팀에게 끌려가고 있는 힘겨운 상황.
어쩌면 손흥민 선수 머릿속에는 지난번 패배했던 맨유전 이후 무리뉴가 했던 말이 생각나서일지도 모르죠. 17일 전 맨유와의 원정 경기에서 패배한 다음날 숙연한 분위기로 비디오 분석실에 모인 선수단과 무리뉴 감독. 맨유에서 경질된 무리뉴였기에 그는 어제의 패배가 누구보다 불쾌했을 것입니다. 선수들도 그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기에 분위기는 더욱 무겁습니다. 그 무거운 정적을 깨고 무리뉴가 입을 엽니다. 어제의 경기로 인해서 매우 기분이 안 좋다. 나는 여러분도 그러할 거라고 생각한다. 경기에서 그리고 많은 순간들 속에서 나는 느꼈다. 너희들은 좋은 남자들의 모임이라고.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숨고 있었다고 느꼈다. 경기에 임하는 자세가 충분하지 못했다. 우리는 이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 격렬해져야 한다. 50대 50 상황이라면 가서 이겨라. 경합 상황이라면 가서 이겨라. 세컨볼을 다툰다면 가서 이겨라. 나쁜 녀석이 되라. 나쁜 녀석이 돼야 한다. 선수단에게 경기에서는 거칠고 나쁜 녀석이 돼야 한다는 무리뉴의 이야기. 그 얘기를 들은 손흥민 선수의 개별 인터뷰가 이어서 나옵니다. 감독님이 무슨 말을 한 건지 이해합니다. 경기장에서 우리는 나쁜 남자들이 돼야만 하죠. 이기기 위해서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경기장에서 너무 나이스하죠. 패배의 아픔과 함께 감독에게 들었던 이 이야기가 뇌리에 강하게 박혔던 걸까요? 다시 17일 후 첼시전 후반전에 나선 손흥민은 전방으로 전달되는 롱볼을 향해 달려갑니다. 옆에는 첼시 수비수 리디거가 달라붙습니다. 그 순간 손흥민 선수의 머릿속에는 맨유전 패배 후 들었던 감독의 이야기가 무의식 중에 작용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격렬해져야 한다. 50대 50 상황이라면 가서 이겨라. 경합 상황이라면 가서 이겨라. 세컨볼을 다툰다면 가서 이겨라. 나쁜 녀석이 되라. 나쁜 녀석이 돼야 한다. 리디거가 뒤에서 손흥민을 팔로 칩니다. 이런 교묘한 반칙에 나이스가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넘어지는 손흥민도 물러서고 싶지 않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발을 들어 올립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걷어차 올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리디거는 떼굴떼굴 굴러대고 있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찬 것도 아닌데 VAR 체킹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믿기지 않게 레드를 받습니다. 이럴 수가. 정적으로 가득한 복도. 그곳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직 경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손흥민 선수가 문을 열고 복도로 들어섭니다. 그리고 화가 나서 소리칩니다. 홀로 남은 드레싱룸에서 수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서서히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사건의 원인이 외부에서만 보입니다. 리디거와 심판에게 화가 나고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내부가 보이기 시작하죠. 무리뉴 감독이 나쁜 녀석이 되려고 한 건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점점 미안함과 후회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드레싱룸에 홀로 앉은 채로 말이죠. 결국 경기는 2대 0으로 패하고 맙니다. 패배한 선수들은 아무 말도 없이 드레싱룸으로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드레싱룸에는 손흥민 선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차마 선수들을 보기가 미안해서 자리를 잠시 피한 것일 수도 있어 보였습니다. 단 한마디의 말도 나오지 않는 정적의 드레싱룸. 손흥민 선수가 어딘가에서 나타나며 슬며시 드레싱룸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손흥민 선수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뭐라 하는 동료가 없다고 해서 손흥민 선수가 아무렇지도 않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미안해져 옵니다. 손흥민 선수는 그날의 사건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명백한 저의 실수였습니다. 기분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구단과 팀 동료들, 경기장에 와주셨던 팬과 경기를 시청하면서 응원해주셨던 여러분께 정말 미안한 심정이었습니다. 전 27살입니다. 그런 행동은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경기에서 졌으니까요. 약 2주간의 간격을 두고 너무나도 큰 온도차를 겪은 손흥민 선수. 롤러코스터를 탄 것 같았던 그의 2주간의 변화로 인해서 당시의 심적 충격이 얼마나 컸을지 감히 짐작도 되지 않을 정도네요. 바로 이것이 손흥민 선수가 짧은 기간 동안 경험했던 양극단의 상황. 손흥민의 All or Nothing이었습니다. 이번 다큐멘터리 All or Nothing, No More Mr. Nice Guy에서는 손흥민 선수와 관련된 이야기 말고도 많은 흥미로운 요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있던 팀의 핵심 3인방 에릭센, 베르통원, 알더베이럴드의 재계약에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가 바로 그것입니다. 과연 구단은 에릭센을 잡을 의지가 있긴 했던 것인지 아닌지 다큐를 보시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를 끌었던 부분은 바로 수비와 관련된 이야기였는데요. 맨유와의 패배 후 가진 회의에서 다른 선수들의 소극적인 플레이에 불만을 내비치는 케인, 그리고 벌리전에서 3골이나 앞서고 있음에도 클린시트의 모든 중심을 가져가기 위해서 최전방 공격 3인에게 내리는 무리뉴의 하프타임 전술 지시. 이렇게 토트넘의 고질적인 문제인 수비 불안을 해결하려는 선수들과 무리뉴의 모습을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다큐멘터리 All or Nothing, No More Mr. Nice Guy.
한국어 자막이 없기에 다큐의 내용이 온전히 전해지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들의 모습과 손흥민 선수의 숨겨져 있던 모습이 궁금하신 팬들이 보시기에 충분히 재미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오늘 리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남자 아이게스였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역시 아이게스.